과학 에세이를 잘 쓰는 방법, 사회적 이슈를 소재로 삼아라. 네, 그간 4주에 걸쳐서요, 오늘까지 에세이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세이 너무도 중요하죠. 대학 입학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에세이를 쓰실 때 중요한 것, 제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에세이 담당자는요, 금방 알아채릴 뿐만 아니라 그가 면접을 볼 때 바로 면접관에게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또 얘기를 한다고 하죠. 조심해야 될 분은 바로 그겁니다. 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에세이를 잘 쓴 분 중에 하나가 김은기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수업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소재 찾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글쓰기는 수학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창의적인 활동이며 글쓰기는 정답을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해진 주제로 글을 쓰는 입시 위주 글쓰기에 익숙해진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상적인 소재를 글감을 찾는 일이 서툴고 낯설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그는 우리 주변의 시사적 문제도 좋은 글감이라고 조언하죠. 이공계 학생이라면 사회적 이슈를 과학적인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유전자가 세상을 바꾼다는 그의 시각이 잘 드러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대학에서 동물학을 전공한 그는 그의 책에서 인간 복제나 유전자 조작과 같은 첨단 생명공학의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균형 있게 분석했죠. 그는 과학 글쓰기는 단순히 과학적 지식만을 전달하는 글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독자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학생이 주제를 정하는 글에서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어떻게 글을 전개할 것인지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 발표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떤 부분이 어색하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 교수에게 과학 글쓰기란 사회를 바라보는 과학적인 시선이죠. 그는 글쓰기와 퇴고를 여러 번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시각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창의적인 글쓰기 주제를 찾는다. 그리고 시사적인 주제로 독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을 계획할 때나 쓸 때 여러 번 퇴고한다. 이에 비해 과학 칼럼니스트 이은희는요, 비유나 예시로 글의 재미를 높이라고 주문을 합니다. 과학 글쓰기는 소재가 과학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글의 전개도 과학적이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글이 논리적일수록 글의 주제도 명확하게 전달되는 게 그의 생각이죠. 논리적이라고 해서 보고서처럼 딱딱하게 쓰라는 게 아니라 읽는 사람이 접근하기 쉽도록 쓰라는 것이죠. 그중 한 가지 방법이 전문 용어를 남발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에게 익숙한 단어라도 읽는 사람에게 따라 어렵고 생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생물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유전자와 DNA를 쉽게 구분하지만 일반 사람은 두 개념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죠. 그럴 땐 비유나 예시를 적절히 활용한다고 조언합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과학적인 내용을 연관지어 설명하는 방법도 있죠. 용어와 관련된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하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정리합니다. 과학적인 논리를 살펴 글을 쓴다. 전문 용어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적 내용을 에피소드와 연관시켜 읽는 재미를 더한다. 과학적 에세이를 잘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고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